네, 다음은 세종과 대전, 충청 지역의 정가 소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할 정치학 박사, 세종 시민포럼 이사장 조관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관식입니다. 예, 행정학 박사이고 대전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예, 김 박사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 소개 좀 간단하게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섭입니다. 세종 FM 98.9MHz 애청자 여러분. 대전 세종은 한 동네입니다. 한 생활권이고 모든 걸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종 방송에서 우리 대전 세종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 박사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요즘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국민의힘 세종시당 그 위원장 선거가 곧 있으니까요. 예. 네,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세종시당 위원장 네, 어떤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계신가요? 지금 뭐 여러분이 계신데요. 그 네. 성선재 예. 고대 출신이고 예. 그 국제 변호사. 예, 지금 세종 갑 지역에서 열심히 그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송하영 그 예. 세종 을 지역 당협위원장 이분은 예. 이제 심리학사로서 그 예. 피아노 교수를 하신 분인데요. 예, 지금 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오승균 후보가 한 분 더 계신데 이분은 교육학 박사시고요. 그 네.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고향이라고 해서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세 분이 현재는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그 플레이어로 당협위원장이 되어서 출마를 해야 되는 후보로 돼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이분 그러면은 그 총선 낙점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시겠네요. 열심히들 뛰고 있으시죠 지금. 네, 뭐 우리 지역 조 곳곳마다. 박사님하고도 경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저하고도 경쟁이. 아, 그렇죠. 네. 뭐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라서요. 네.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직 뭐 공고는 안 났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7월에 네. 임기가 현재 있는 그 유재화 위원장이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고를 통해서 네. 선출하게 될 겁니다. 아. 네. 유재호 의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분은 1년간 하셨기 때문에 네. 다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총선 준비를. 네. 아. 네. 좀 총선 준비를 위해서 이번에는 안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송하영 우리 지금 당협위원장은 어떠신가요? 원래 이제 그 시당 위원장이라는 게 예. 당협위원장이 그 겸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뭐 의례적으로. 네. 근데 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비다 보니까 예. 경선 체제로 가는 거죠. 예. 을 지역은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만은 갑 지역은 비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을 지역 당협위원장 당연히 뭐 출마하리라고 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장우 시장이 네.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걸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의리 있으죠. 그리고 근데 최민호 시장님은 아직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은 총선에 이장우 시장의 역할을 지지라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세종은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래 세종 이제 시정이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네, 시정을 맡았으면 시정에 전념하시겠죠.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시정을 담당하신 분들이 총선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예. 또 법에 위반도 되고요. 그렇죠. 법은 위반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각자의 역할을 다 하자. 그렇죠. 예, 네.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당에 기여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동석 박사님, 네. 뭐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잠깐 뭐 소식은 좀 이따가 예. 궁금해하시고요. 아니 조 박사님 시당위원장 출마하세요. 그냥. 저는 내년에 이제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선 출마하시기도 시당위원장 출마하시지 않나요?
물론 할 수는 있죠. 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시고? 그러나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협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거든요. 아니죠. 원래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당협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출마를 하시게 될 거고. 여기까지 하시고 국힘당 일이니까 저는 왜 시비를 거십니까? 관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예를 들어봐서 저는 그 평당원이 시당위원장 하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중립적이기도 하고 그럼요. 출마 플레이어로 안 나가는 사람이 그럼요. 그분들 바쁘시니까 바쁜 분들 대신해서 시당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거를 컨트롤하고 민주당은 그러나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죠.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벽이 높으니까. 벽이 높아요. 시도를 해봐야겠죠. 좋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데뷔전 갔습니다. 데뷔전 같은데 우리 그 요즘 뭐 중앙 언론이든 지역 언론이든 나온 화두가 봉화마을 평산 책방이 아주 화두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점장으로 있다고 해야 되나요? 서점장? 사장님? 네, 서점 주인장이시죠. 서점 주인장이시고 이제 봉화마을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성지 같은 게 돼 있죠. 우리 민주당의 진보 성지 계열에서는 성지 투어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서 대전 세종의 우리 민주당 또는 진보적인 생각 갖고 있는 시민들은 근래에 상당히 많이 다녀오신 걸로 페이스북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SNS. 아 그렇군요. SNS. 난감하네요. 어제 저한테 쓰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그것도 우리 국어로 해보니까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 일명 SNS. SNS에 뭐 난리가 났어요. 네네. 뭐 그거는 각자의 홍보니까 정치인들이니까 다녀왔다는 거에 대한 개인의 일상을 시민들이나 유권자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뭐 나무랄 거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래에 봉화마을과 평산책방을 상당히 많이 갔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세 버스들이 호황을 누렸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줬네요. 코로나 상황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구의 장철민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4월 15일. 4월 15일. 꽤 됐죠. 일찍 갔네요. 한 버스 한 10대 정도로 갔다 새를 과시했네. 그래서 그 봉화마을의 그 관계자가 이렇게 그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최대 규모로 방문한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있었답니다. 있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들렸다가 이제 평산책방 그 당시는 오픈 전이었습니다. 오픈 전에 이제 미리 가서 둘러보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도 좀 뵙고요. 또 나무도 뭐 이렇게 기증해가지고 그 평산책방 부근 옆에다가 조성을 해놨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강준현 의원이나 태종에 있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바쁘세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순서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중구의 황은하 의원실에서도 6월 17일에 한 200여 명 갔다 왔다. 많이 갔다 왔네. 서구을 박범계 의원실에서도 버스 2대가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산악회, 덕분 산악회라는 산악회 조직이 있네요. 에서 2대를 가서 영축산, 그 평산마을 뒷산 영축산 좋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축산을 알프스로 불리어지는 영남의 알프스 중에 하나죠. 신불산 뭐 포함해서 거기 갔다 등산을 하고 평산책방 들렸었고요. 그다음에 유성을의 이상민 의원실에서도 6월 13일에 버스 2대가 다녀왔었고요. 근래에는 이제 세종 갑을 민주당 세종 갑을 지역위원회 홍성국 시당위원장과 강준현 의원실에서 7월 1일에 버스 5대가 갔었답니다. 갔었는데 그때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해양 투기에 대한 규탄 대회가 서울에서 중앙당 주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 달 전에 예정돼 있던 그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앙당과 협의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예. 세종시당은 두 예정대로 대 정도는 예정대로 예. 그 5대입니다. 5대. 예. 예정대로 그 당원과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그건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했네요. 좀. 예. 민주당 상당히 유연합니다. 아, 유연했어요. 그럼요. 예. 국힘보다는 조금 상당히 유연하죠. 다른 사람 디스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다른 당입니다. 다른 당. 예. 예.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아니 예, 오죽문 났으면은 뭐 전직 대통령 쫓아다니고 왜 본인 스스로가 잘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서로에게 디스는 네, 좀 네. 삼가해 주시고 네. 사실관계만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뭐 예, 다음은 또 지역의 어떤 언론에 상당히 많이 오르내렸고요. 또 네. 지역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대전 중구청장인 이 당선 무효형이 예. 항소심에서 어저께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사건의 취지는 현 청장이 재산 신고할 때 세종시하고 연결되죠? 네, 당연히 되죠. 연관되죠. 그쪽 땅이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재산 한 2억 정도 된답니다. 2억 예. 정도 된다는데 그거를 누락을 시켰다고 해서 예. 그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재산신고법도 위반된다 해가지고 당선 무효형 재선 그러니까 그 1심에서는 90을 받아서 네. 이제 100만 원 이하. 이하기 때문에 그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50을 받아서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없잖아요. 줄기는 하지 느는 경우는 드문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아주 그 전화 변론을 하고 그럴 때 정관예우가 상당히 왕왕할 때는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예. 근데 근래에는 우리 사법부가 존경하는 재판장님들께서 상당히 명확한 잣대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대단하신 판사님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용기가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소신껏. 예.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내년 그 총선에서 재선거를 함께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말이 있어서요. 뭐 중구청장을 타겟으로 하는 입지자들께서 네. 뭐 여기저기 뭐 뛰어다니고 호재네요. 예, 네. 뭐 난리가 났네. 그렇죠. 예, 아주 이벤트가 제대로 경사 벌어진 겁니다. 났어요. 네, 경사. 누구에게 불행은 그렇죠. 좀 누구에게 행운이에요. 네네 그렇게 돼서 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내년 총선은 그 대전 세종에서의 빅 이벤트의 포커스가 중구로 그럴 않나.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네. 변수들이 있고 네. 그리고 거기가 좀 중구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높은 도시잖아요. 저 지역이잖아요. 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대전에서의 원도심이라고 속칭 원도심이라고 일컫는 지역이고 예.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만났던 전 박영갑 청장 지지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국민의당 당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영갑을 지지한다. 그래서 표를 찍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게 잘 아시겠지만 박용갑 전 중구청장이 예. 예전에 강창희 전 의장이 그 비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아주 오래 전부터 비서부터 시작해서 비서관, 보좌관, 네. 그 다음에 시의원, 네. 그리고 중구청장 3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구에 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죠. 네. 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친화력도 상당히 좋고요. 네, 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 뭐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겠죠. 국회의원이든 네. 구청장을 제도든 하든 예, 일설에는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준비를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했죠. 네, 이번에 이런 변수가 생기니까 네. 선택지가 다양하고 또 가장 자기가 해왔던 일 중에서 가장 쉽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인가? 중구청장이겠죠. 기자들 중에서도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우리
조 박사님 뭐 민주당의 뭐 좀 팩트와 다른 이야기 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뭐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는데 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서점을 열은 것 자체도 참 코미디 같은 일이고요. 예. 또 거기를 줄을 서서 가는 것도 참 코미디고 왜 자기 스스로 제대로 못하는지 정치인이 그런 점이 드네요.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간다는데 뭐 이동권의 자유 예.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무슨 책을 사고 어디를 누구를 만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 정겨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철철 넘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아직은 급식까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수도 있는데 그래서 벌어질 수 있는데 또 자명하게 돼 있잖아요. IAEA에서도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하니까. 근데 자명한 거는 그럼 IAEA에서 전혀 상관없다, 뭐 저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자명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IAEA는 자, 엄밀히 따져서 그런 여기까지.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원자력 안전기구, 원자력 설치물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30초씩 거죠. 네. 마무리 발언하고서 오늘 네. 이 매듭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의 그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네, 그러게 말입니다. 조 박사님 먼저. 어쨌든 이런 괴담을 자꾸 퍼뜨려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거는 그만해야죠.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 연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며낸 얘기들을 자꾸 퍼뜨리는 거는 좋지 않고요. 어쨌든 국민이 안전하도록 뭐 저희 뭐 국민의힘이 됐든 뭐 어느 당이 됐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그렇게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 네. 파부 침주. 예. 바다의 파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렁이는 그 파도에 의해서 잘못하면 그 배가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국민을 뜻을 거역하는 정부, 정치인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거역하면 안 된다. 예, 우리 마지막 오늘 오셨으니까 신청곡. 네, 신청곡. 요즘 덥죠. 덥고 각자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국민의 자꾸 그 혼동시키는 그런 새빨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앵두의 계절입니다. 네. 새빨간 앵두. 최현의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을 앵두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섭 박사님의 최연의 신청하신 곡 최연의 앵두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동체 공론의장이 되어 우리 지역의 이슈와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FM 정보센터 989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겠지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눈동자 그림 속의 태양은 아니겠지요